자녀의 스마트폰 뺏지 말고 이것을 채워주세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디지털 디톡스 최종 해결책. 밥 먹을 때도 차에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아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게 하기 위해 오늘 하루 몇 번이나 전쟁을 치르셨나요? 그만 좀 해. 소리치고 와이파이를 끊고 스마트폰을 뺏어보지만 결과는 아이의 거센 저항과 팽팽한 신경전뿐입니다. 왜 우리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할까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부모님들의 길잡이 신유림 학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아이 스스로 스마트폰과 건강한 거리를 두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빼기가 아니라 채우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 자체를 잊게 되실 겁니다. 일부 우리는 왜 아이를 이길 수 없는가?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첫째, 아이의 뇌 속에 있는 강력한 도파민 보상 회로입니다. 짧고 강렬한 자극에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쇼츠, 영상과 게임은 아이의 뇌가 스스로 생각하고 인내하는 힘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만든 거대한 알고리즘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언제 가장 집중력이 약해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단 1초도 지루할 틈 없이 다음 영상을 추천해주죠. 부모가 아이에게 제공하는 현실의 자극이 이 정교한 시스템을 이기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현실 세계의 결핍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례 제시 심심해서 친구들과 대화에 끼고 싶어서 부모님이 바빠서 등 결국 스마트폰을 뺏는 것은 아이의 결핍과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부 문제의 재정의 디톡스가 아니라 아날로그 필필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유림 학당은 여기서 관점의 대전환을 제안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스마트폰을 뺏을까? 해서 어떻게 스마트폰보다 더 매력적인 현실의 경험을 채워줄까? 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못하게 막는 소극적 통제가 아니라 아이의 삶을 가치 있는 경험으로 가득 채워 스마트폰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적극적인 환경 설계입니다. 아이의 에너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물길을 터주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3가지 아날로그 안식일, 심심함 상자, 디지털 창조 프로젝트.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유림 학당 채널에서 제시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실천적인 아이디어를 10가지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안식일이 아닌 아날로그 안식일 선포하기. 디톡스나 금지 같은 부정적 단어 대신 아날로그 안식일이라는 긍정적이고 기대감 있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을 가족 아날로그 시간으로 정하고 스마트폰을 모두 안식함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보낼 특별한 활동, 보드게임, 요리, 산책, 만들기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스마트폰이 없는 시간이 벌이 아닌 선물처럼 느껴지게 하는 캠페인입니다. 둘째, 심심함의 가치를 가르치는 멍 때리기 상자 만들기. 아이들이 심심해라고 말할 때 즉시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대신 멍 때리기 상자를 선물합니다. 이 상자에는 특별한 장난감이 아닌 종이, 색연필, 찰흙, 실, 단추 등 창의력을 자극할 단순한 재료만 들어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지루함을 이겨내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무언가를 창조하는 경험을 통해 심심함이 곧 창의력의 시작임을 체득하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셋째, 부모가 먼저 쓰는 나의 디지털 일기. 아이에게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신의 디지털 사용 습관을 성찰하고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 동안 내가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얼마나 봤는지, 어떤 앱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등을 기록하고 그 느낌을 아이와 공유합니다. 이는 아이에게 통제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러닝메이트로서의 신뢰감을 심어주고 자연스럽게 아이의 동참을 유도합니다. 넷째, 디지털 소비에서 디지털 창조로 전환하는 프로젝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기만 하는 아이에게 함께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가족의 일상, 요리 과정, 장난감 리뷰 등 아이가 흥미를 느끼는 주제로 함께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경험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수동적 소비의 도구에서 능동적 창조의 도구로 인식을 전환시켜줍니다. 다섯째, 우리 집만의 디지털 프리존 설계하기. 집안의 특정 공간을 디지털 프리존으로 지정하고 물리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예쁜 바구니를 만들어 스마트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식탁에 앉을 때는 모두 그곳에 주차하는 규칙을 세웁니다. 이는 잔소리 없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와의 거리두기를 훈련시키는 효과적인 환경 설계 전략입니다.
6째, 알고리즘을 이기는 관심사 탐험 키트 구독 서비스. 아이들이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만 보게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매달 새로운 주제의 탐험 키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공룡 탐험 키트에는 공룡 백과사전, 화석 발굴 장난감, 공룡 다큐멘터리 추천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아이의 관심사를 오프라인 활동으로 확장시켜 좁은 알고리즘의 세계에서 벗어나 넓은 현실 세계를 탐험하도록 이끕니다. 7째, 가족 간의 디지털 계약서 작성하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온 가족이 모여 디지털 사용 규칙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용시간, 허용되는 앱 위반 시 페널티, 잘 지켰을 때의 보상 등을 함께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스스로 규칙을 정한 책임 주체가 되어 규칙을 지킬 내적 동기를 갖게 됩니다. 8째, 디지털 경험을 아날로그 대화로 연결하는 질문 습관. 아이가 게임이나 영상을 본 후에 그만해 라고 말하는 대신 와, 그 게임은 어떤 점이 가장 재미있었어? 그 유튜버는 왜 인기가 많은 것 같아? 등 아이의 디지털 경험을 존중하고 그것을 현실의 대화 주제로 끌어오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아이의 생각을 깊게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9째, 스마트폰 앱 대신 진짜 앱 선물하기. 아이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 게임머니나 유료 앱 대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함께 가는 콘서트 티켓, 주말 농장 체험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은 스마트폰 앱이 줄 수 없는 생생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가상 세계의 만족보다 현실 세계의 경험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10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부모 스터디 그룹 결성. 부모님들이 모여 디지털 세상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나누는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최신 앱 트렌드, 사이버 불링 예방법, 건강한 디지털 시민 교육법 등을 함께 배우고 정보를 교환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연대감 속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신유림 학당 채널이 이 커뮤니티의 중심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천 가족 인터뷰.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아이와 대화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맨날 싸웠는데 지금은 주말이 기다려져요. 요약 및 실천. 오늘 우리는 디지털 디톡스라는 어려운 숙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핵심은 통제와 금지가 아닌 관계의 회복, 현실의 재발견, 그리고 가치 있는 경험으로 채우기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유년 시절을 가상의 세계에만 저당 잡히게 둘 수는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우리 집만의 디지털 프리존을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아이와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유림 학당은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지혜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